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봐도 반갑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기회가 생긴다면 그와 함께 일도 같이 해보고 싶어지죠. 반면에 존재 자체가 짜증나고 없는 기까지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싫고 저래서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한 사람들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샘 앤 파커스에서 펴낸 에너지 버스입니다. 주인공 조지가 버스 운전사 조이와 함께한 2주간의 체험을 통해 긍정 에너지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작가인 존 고든은 긍정적인 에너지 프로그램인 펩 프로그램을 창시해 미국 전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벌여 사람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버스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지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건 조지를 둘러싼 숱한 고통 중 아주 작은 한 문제일 뿐이죠. 마치 세상이 온통 한 통속이 되어 그를 괴롭히는 것만 같았고 그의 가정생활은 아수라장이 된 데다 그가 팀장을 맡고 있는 직장생활 역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NR지사는 곧 새로운 상품을 런칭할 계획이었고 그 런칭에 실패하면 그는 직장에서 떨려나갈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는 소홀한 그에게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후 통첩을 합니다. 펑크난 자동차 대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로 결심한 조지는 버스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이라는 희한한 버스 운전사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2주에 걸쳐 자신의 인생 궤도를 바꿔놓을 10가지 룰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버스 운전사 조이는 조지를 직장과 가족 모두에서 구출해줄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이를 실천한 조지는 긍정 에너지의 힘으로 직장과 가족 모두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한한 열정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소설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나만 괴롭히는 걸까? 왜 나만 운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짜증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지의 현실, 그리고 버스 운전사 조이를 만나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을 소개받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다. 어젯밤 아내와 한바탕 했다. 이 가뜩이나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2주 동안이나 차를 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쩐다. 도대체 왜 나한테 만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조지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라 있었다. 심한 말다툼 끝에 아내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연속일 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행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 조지라고 했다. 아내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가족에게는 손톱만큼 배려가 없는 조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생활이 계속될 거라면 아예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끝내자는 것이었다. 아내와 처음 다툰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라는 불평을 들은 것도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아내는 조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나쁜 기억만 쌓아가느니 차라리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옛날의 조지에 대한 기억만을 아는 채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조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사랑하는 그녀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신도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었다. 조지는 어젯밤 처절한 무기력감을 느끼며 아내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느샌가부터 그의 삶은 꼬리 잘린 연처럼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봉합을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문제가 생겨도 제법 꿋꿋이 헤쳐나갔고 특히 자신의 결혼과 가족관계는 공고한 성처럼 무너질 리 없다고 믿었다. 이제까지 이처럼 철저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기 삶을 대신 살고 있고 자신은 그걸 어쩌지도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기분이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건만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약속이나 한 듯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던 것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조지는 아침에 보았던 두 아이의 원망 섞인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들은 그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애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했던 조지였다.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연봉의 상당액을 교육비에 쏟아부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런데도 그는 집에서 낙제점을 받는 아빠다.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집에 사는 유복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정작 조지의 가정은 삐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직장에서까지 조지의 형편은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 분기 실적평가에서 그의 팀은 바닥을 기었다. 이번 분기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팀장으로서 조지의 목도 온전할 리 없다. 그러나 끝 간데 없이 가라앉은 팀의 사기를 회복시킬 묘책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언제 직장에서 떨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조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불만이 가득한 가족들, 최후의 카드를 내민 아내, 칼날 위에 놓인 듯 불안하기 짝이 없는 팀. 이번 자동차 타이어 사건은 이 모든 짐더미에 압사당하기 직전인 조지의 등 위에 바늘 하나를 툭 떨어뜨린 형국과도 같았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조지는 하늘을 보며 버럭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싶은 게 그토록 많았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충천했던 내가, 회사에서도 앞날이 기대되는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이 모든 걸 끌고 갈 힘이 내게는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방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줄 것만 같은 둥근 달을 향해 마음속으로 포효했다. 제발,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제발. 사위는 고요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말, 어떤 소리, 어떤 강렬한 빛.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개의 룰. 수요일 아침, 조지는 일찌감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어제 일을 복귀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팀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도록 애썼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일 진행도 그랬다. 하나가 좀 제대로 하나 싶으면 다른 팀원이 문제를 일으킨다. 더 나은 실적은커녕 터지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잘려도 내가 먼저 잘리겠지. 조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따지고 보면 팀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조지가 직접 다른 팀에서 차출해온 우수 인재였다. 그 친구들도 나랑 똑같이 길을 잃은 거야. 딱히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 결혼 생활처럼. 하도 깊이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조지는 버스가 도착한 줄도 몰랐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조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면서 조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도 못 뵐 줄 알았는데요. 조지의 목소리에는 반가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안 보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지는 조이의 근황까지 묻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엔 일을 쉬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화요일은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날이거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버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정말 정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젠 당신 이름조차 잊으셨죠. 매주 뵙는데도 딸인 저도 못 알아보시네요. 정말 유감이에요. 의외였다. 늘 활짝 웃고만 있어서 아무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겉만 봐서 판단할 노릇이 아니라고 조지는 생각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조지. 그게 다 인생인걸요, 뭐. 그냥 조지라고 불러도 괜찮죠? 여기 이 버스에 타는 사람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저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가 되물었다. 조이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 인생이 예뻐 죽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요. 나 같은 사람 말이군.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도요. 조이는 마치 조지의 머릿속을 읽는 듯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아니 웬일로 또 제 버스에 탈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버스에서 내릴 때는 금메달리스트 칼 루이스보다 더 빠르게 도망치던데. 그래서 다시는 안 탈 줄 알았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궁금해 죽겠네. 조지는 타이어 때문에 정비소에 들렀다가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얘기, 차를 계속 몰았다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앞으로 2주 동안은 꼼짝없이 버스로 통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내 버스에 타게 된 게 분명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군요. 조지는 그녀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를 2주 동안이나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조이가 장난스레 너스레를 떨었다. 조지, 이제 당신에게 좀 강하게 나가도 되겠죠? 당신 머리는 참 깨뜨리기 힘든 호두알 같아요. 저기 룸미러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요? 조지는 고개를 쭉 빼고 글씨가 쓰여있는 게시판을 바라봤다.
이제까지 그런 게시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글쎄요, 무슨 룰이라고 적혀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아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조지는 이렇듯 고분고분한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뭔가 강한 힘에 이끌리듯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래요. 이 버스에 탄 승객이라면 누구나 저 10가지 룰을 배운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나는걸요? 당신이 버스를 탈 날도 열흘쯤 남았고 내가 알려줄 룰도 10가지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대단한데요? 조지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제 인생에서 룰은 지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에서의 룰, 아내와 약속한 룰,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 아이들과의 룰. 이 룰이라면 지겹습니다. 순간 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고는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조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지, 이 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요. 당신이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함께 할 거죠? 노라는 대답은 끼어들 틈이 없는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어조였다. 네? 네, 뭐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조지는 자기 입에서 네라는 말이 튀어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귀와 눈을 쫑긋 세우고 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 모두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버스는 마치 잔칫집으로 향하는 관광버스나 된 듯 들썩거렸다. 조지는 새삼 버스 안에 여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야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이는 이 시각 자신의 버스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 버스의 동승자이며 자신은 이 버스의 운전자이자 10가지 인생의 룰을 전파하는 에너지 홍보대사라고 새삼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에너지 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예스라는 긍정적인 말에 매료된 승객들이에요.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면 그가 긍정 에너지로 감염될 때까지 함께 돕는답니다. 그러려면 조지, 당신은 첫 번째 룰에 동의해야 해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죠, 우리. 조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심경이 복잡했다. 이거 내가 괴상한 버스에 탄 거 아니야? 그냥 뛰어내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 그 10가지 룰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손해볼 건 없잖아. 호기심과 막연함으로 가득한 조지의 머릿속에서 그를 짓누르던 짐더미에 대한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첫 번째 룰은 아주 간단해요. 조이는 조지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말끔한 회계사 같은 느낌과 정신 나간 과학자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데니, 조지에게 첫 번째 룰을 보여줘요. 조이가 말했다. 데니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룰 넘버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조이는 데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조지에게 잠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니 역시 걸어다니는 좀비였어요. 목표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이 시계추처럼 집과 직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던 그를 뇌졸중이라는 망치가 땅 하고 내리쳤죠. 그 후로 데니는 달라졌어요. 데니는 나와 함께 10가지 룰을 성실하게 따랐고 이제는 통근 때마다 에너지 전도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조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역력히 묻어나왔다. 조이는 운전석 옆에 있는 물병을 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조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잊지 마세요. 당신 버스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룰이에요. 당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버스를 당신 뜻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버스의 운전사가 되지 않는다면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여행길에 끼어 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그 여행길에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것이 당신의 버스이고 당신의 여행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론 잠시 다른 사람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자신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죠. 마티, 그 통계자료 좀 보여줄래요? 조이는 룸미러로 버스 뒤쪽에 앉은 20살쯤 된 청년을 쳐다보았다. 마티는 폴로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은 금발 더벅머리 청년으로 전형적인 IT 마니아의 모습이었다. 마티가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타닥타닥 부지런히 자료를 찾는 사이 조이는 조지에게 마티 얘기를 들려주었다. 마티는 버스 안의 사람들이 인생, 일, 성공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눌 때면 자기가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곤 했다. 그래서 그는 검색 대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마티는 승객들 모두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높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 월요일 아침 9시. 놀랍지 않아요? 조이가 물었다. 그 통계 자료의 의미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누구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다니요. 이 통계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만큼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선택권이 자기한테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조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념,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버스의 운전사예요. 그러니 그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돼야 할지 직접 결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리를 틀어대는 대로 따라야 하고, 이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저를 올가매고 있어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기는커녕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아마 저도 월요일 아침 9시에 죽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조지. 계속 그렇게 난 너무 불쌍해 하는 식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닐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세상 그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 당황한 조지는 굳은 표정을 풀 수가 없었다. 조지,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조이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조지는 조이가 심각해질 땐 때로 꽤 무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는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조지의 회사에 거의 다다른 것을 알아차린 조이가 화제를 바꿨다. 내일은 당신의 버스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긴 상태인 승객석이 아니라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멀리 NRG사의 사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아직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 조이는 조지의 생각을 벌써 읽고 있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빛과 걸음걸이부터 눈에 띄게 다르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조지의 걸음걸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 왔네요. 당신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책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조지. 조지는 책상에 앉아 조이가 건네준 책을 펴들었다. 커다란 버스 그림과 함께 에너지 버스라는 제목이 크레파스로 쓰여 있는 동화책이었다. 내가 어린애인가? 동화책이 뭐야? 조지는 투덜거리며 첫 장을 열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버스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버스의 운전사지요. 이 버스를 몰고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Yes 하고 3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Yes, yes, yes. 영화의 한 장면 속 디즈니랜드, 북극,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의 버스에게 말하세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야만 당신은 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의 룰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아래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버스에서 다시 만나요. 1.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2.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 세계, 당신이 몸담고 있는 팀이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3. 당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들, 가족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조지가 조이에게 받은 10가지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2.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3.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4.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전에 동참시켜라. 5.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7.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8.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9.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10.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각 제목만 이야기해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룰들보다 더 중요한 룰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그 룰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너지 넘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